자, 여러분, 오늘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74부터 77쪽에 나오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공간의 변화, 생활 양식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74쪽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과서 내용입니다. 산업화란 농업 중심의 사회가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해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기회가 더 많은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이와 같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인간의 거주 공간과 생태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자, 산업화의 의미가 제시되어 있죠. 산업화는 1차 산업인 농업에서 2차, 3차 산업인 공업, 서비스업으로 사회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화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이나 삶의 방식이 기존의 농촌에서 살던 삶에서 도시적 삶으로 변화해서 확대해가는 과정을 도시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산업화, 도시화는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변화의 양상 중 거주 공간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교과서 내용을 살펴볼게요. 공업과 서비스업은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도시의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진다. 이와 동시에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시가지의 면적도 넓어진다. 또한 대도시의 인구가 많아지고 그 기능과 영향이 커지면서 대도시와 주변촌락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는 대도시권이 형성된다. 이때 대도시 주변의 촌락에는 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공업지역이 형성되는 등 도시적인 경관이 나타난다. 자, 거주 공간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오죠. 공업과 서비스업의 특성상 인구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도시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가지의 면적이 넓어진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인구가 많아지고요. 대도시와 주변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대도시권의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대도시의 인구가 몰리게 되면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주변 도시에 신도시 등을 설치해가지고요.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도시 안에 공업지역을 설치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도시의 면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업지역도 이러한 주변 도시에 많이 설치되게 됩니다. 자, 생태 환경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교과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가지의 확대로 녹지 면적이 감소하고 도시 표면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이면서 빗물이 토양에 흡수되지 못하여 홍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 또한 많은 인구가 좁은 면적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추구하다 보니 오염물질이 과도하게 배출되어 생활 환경이 악화되기도 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 도시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도시의 높은 빌딩,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등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도시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이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죠? 맞아요. 홍수의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많은 인구가 좁은 면적에 모여서 살고 있다 보니까 자연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자정 능력을 넘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게 되어서 환경 문제도 야기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산업화 도시화는 우리 생활 양식도 변화시키게 되는데요. 교과서 76쪽, 77쪽으로 넘어갈까요? 자, 교과서 76쪽으로 넘어왔어요. 76쪽에 보면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먼저 76쪽에 나오는
도시성의 확산부터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촌락과 구별되는 독특한 생활 양식이 있다. 이를 도시성이라고 하며 보통 도시적 생활 양식 혹은 도시 문화라고도 한다.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조밀하게 거주하는 도시에서는 구성원들이 매우 이질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사회적 관계도 이해타산에 기초하여 맺어진다. 도시의 공간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교통, 통신의 발달로 도시와 촌락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도시성은 점차 보편적인 생활 양식이 되어가고 있다. 자, 도시성은 촌락과 구별되는 독특한 생활 양식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각각 모두가 달라서 이질적이고 개인주의 행동이 많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도시성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의 공간이 끊임없이 주변 도시로 그리고 촌락까지도 확장되게 되고요. 교통, 통신의 발달, 미디어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촌락에도 이러한 도시성이 영향을 미치고 촌락에서도 점차 보편적인 생활 양식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죠. 자, 다음은 직업의 분화 부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는 직업의 구조가 매우 단순하였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많은 직업이 새로 생겨나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같은 직종 내에서도 직업이 세분화, 전문화되었으며 특히 서비스 직종이 많아지고 다양해졌다. 이처럼 직업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작업 능률과 생산성이 높아져 도시인은 더욱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단순했던 직업의 유형이 점차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옛날에는 농업을 하면 되는 거였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어떠한 사람은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기계에 원재료만 넣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살펴보는 사람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물건이 잘 만들어지는지 지켜보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건이 다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업이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다양해지죠. 점차 직업은 세분화될 것이고요. 전문화될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작업의 능률을 높일 수도 있고 생산성도 높이게 되어서 도시인은 더욱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교과서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으로 넘어가서 교과서 77쪽을 살펴볼까요? 자, 교과서 77쪽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회는 제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다. 개인보다는 사회 혹은 집단이 강조되었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더 중시되었다. 이후 산업화를 겪으면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어 인간관계의 양상이 변화하였다. 집단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을, 집단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목표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이 퍼진 것이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는 다르게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중시하고 공동체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서술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게 되죠. 기존의 공동체를 우선하던 가치관에서 개인이 더 중요하게 변모하게 된 거예요. 개인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꼭 이기주의와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개인주의는 자신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받으면서 그것을 공동체와 어떻게 조화시킬지 그것까지 생각을 하는 것을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기주의는 자신의 존엄성, 자율성만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의 존엄과 자율성은 무시를 해요. 그러면은 공동체와의 조화도 생각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꼭 구분을 해야 되고요. 개인주의로 인해서 집단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받기 원하고, 집단의 공통적인 목표보다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중요시 여기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개인주의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상을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